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주 상쾌한 일요일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죠. 휴일도 이제 오늘이 끝나면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좀 바빴어요. 그 중에 하나 일정이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지인분의 결혼식장.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역시 다르더라고. 분위기가 달라요. 예식 문화가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례사 이제 주례하시는 분의 그 주례사를 보니까 상당히 또 유머러스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결혼식이 재밌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그런 광경이 좀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퍼포먼스도 있고, 하여튼 결혼 참 다들 남녀간에 만나서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결혼 딱 올릴 때 그 순간이 가장 황홀하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한 약발은 한 6개월 가는가? 6개월 가면 그때부터 또 비실비실 되고, 사랑의 그런 애정,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애정감, 우리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좀 무슨 악담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랑할 때, 결혼할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남녀간에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결혼하신 분들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면은 이혼율도 높고 많이 잘 헤어져요. 요즘은 쿨하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닐 때는 만날 때는 상당히 고생해서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맺어지는데, 또 헤어질 때는 아주 칼같이 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또 갖게 돼봅니다.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이것 한 적 없으면은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이것이란 게 뭐냐? 이것. 옛날에 광부들은 보니까 그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를 한 마리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탄광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카나리아는 사람보다도 유독가스에 민감을 해요, 굉장히.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 상태를 보고 이 가스의 유출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이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게 취미 활동이라네, 취미 활동. 이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 지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것이 취미 활동이라고 합니다. 취미 활동을 금방 없애는 거야. 그만두는 거죠. 일에 지치거나 인간관계에 지치게 되니까 해야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하고 싶은 일은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점차 해야 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급기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힘들고 지쳤다는 그런 핑계로 평소 즐기던 작은 취미마저 포기하고요. 이 잠이나 자려 하거나 여러분들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다시 작은 취미라도 만들어 봅시다. 이 걷기, 뭐 산책, 공연 보기 뭐 등등 있어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힘든 시기라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가 뭐냐? 천회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취미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좋아요. 들으면서 산책하고 걸어 보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여러분의 취미 활동, 취미 생활은 꼭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충청북도가 삼성전자랑 손을 잡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보니까 정부의 스마트 공장의 정책 방향이 이제 고도화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이 지원의 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기초 수준의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을 돕기 위해 이제 마련됐다고 합니다. 충북을 비롯해서 광주, 경남도, 전남 등 4개 광역지자체가 대상인데,
충북에서는 10개 기업에 각 1억 원이죠. 도비 30%, 삼성전자가 30%, 기업자 부담 40%가 지원이 됩니다. 이 선정된 기업은 최대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들 기업에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제조 혁신과 그 교육, 설비 관리, 공장 레이아웃 최적화 등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요. 스마트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장 운영 시스템, 그리고 기업 자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제조와 그 자동화 등 운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스마트 공장의 인력을 양성을 하고요. 특허 기술을 접목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등도 돕기로 했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서 31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되는가 봐요. 그리고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계획서 각각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충북은 그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지만 이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조업체의 스마트화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충청북도 좋아질 것 같네요. 보니까 요즘 스마트화 아주 좋아요. 요즘 이런 이야기 있어요. 피크 코리아, 피크 코리아. 즉 대한민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점차 성장이 이제 둔화하더니 내리막길을 찍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게요. 현재 건설사업관리 PM 그 전문기업의 그 한미글로벌하고 한반도 미래연구원, 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가구 수가 2039년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 하락하기에 집값도 2040년부터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서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는 마이너스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죠. 국민연금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최대적립 기금액을 돌파한 뒤에 2041년 적자 전환돼 가지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개로 건강보험은 2028년부터 그동안 쌓아둔 그 준비금이 소진이 되고 2032년은 누적 적재액이 61조 6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야, 건강보험료 겁나게 뛰던데. 응?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많이 뛰는 데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사소한 그런 질병에도 병원 간다고 하니까 난리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감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우리가 스스로 약을 먹고 이렇게 나서야 하는데 무조건 병원 가니. 근데 건강보험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블룸버그 산하연구기관 보니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께에는 70%에 이어서 45년에는 100%에 이르고 2050년에는 120%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2040년부터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는 결과이고 이미 징후들은 현재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구조개혁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엘리트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랑 밀접하게 연관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현재의 전략을 봐야 합니다. 세 국가의 공통점은 자국 산업 살리기더라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하고 IRA법을 통해서 첨단 산업 생산기지를 미국에 유치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비만 하던 미국이 생산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올리는 등 이 중국을 무역 금융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면서 전 세계에 중저가 중국 제품들을 막 뿌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 테무가 미국, 유럽, 중남미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상륙하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아마존 쿠팡 전략과 비슷해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중국 업체로의 의존도를 높이고
향후에 그 락인 효과를 바탕으로 EU를 만들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저가 제품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도 꽤나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레드테크 공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 중국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역시 TSMC 구만모토 공장 유치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다시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울러서 대폭 엔화 절하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증시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2040년 이후에 암울한 전망과 미국, 중국, 일본의 자국 산업 살리기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엘리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원화를 절하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높였는데 최근에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또는 일부 분야에서 우리를 역전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 구조는 4대 수출기업 그룹을 비롯해서 이 대기업 집단에 더욱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 국가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한가하게 중소기업 살리기 등에 나설 수 없는 노릇인데 국제 연구기관인 KDI죠. KDI에서 대기업의 육성 및 대기업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둘째는 낙스 효과는 증시를 통해서다. 위에 정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낙스 효과를 연상시킵니다.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은 결국 내수로 흘러들어간다는 논리고요. 하지만 낙스 효과는 사실상 실패하게 되죠. 많은 수출 대기업들은 인력이 아닌 자본재 중심의 수출 구조인데 인력 채용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최첨단 설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노동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 확대와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기획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대표적인 정책이죠. 하지만 현재 보니까 국내 내수 시장은 그만큼 크기에는 인구 5천만이라는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은 취업자 증가폭만 대폭 줄였을 뿐 실패한 정책으로 끝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고환율, 각종 보조금 등 이 당근을 주면서 수출 대기업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각 국가의 흐름을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기자가. 아울러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조금이나마 기억하기 위해서 증시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은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제2의 낙수 효과 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수는 폭탄 돌리기뿐이다. 다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고갈, 인구 및 가구 수 감소 등 이 정해진 미래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 정책은 본질을 건드리기보다는 임시 처방을 하는 꼴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서 더 내고 덜 받자는 개혁안을 통해서 이 고갈 시점만 10년에서 한 20년을 늦출 뿐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개정을 나눠서 미래세대가 납입하는 신연금에 대해서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KDI 제안이 그나마 합리적인데 정부는 이를 두고도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이 100년 대기를 세우고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보자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문제가 있어, 국민연금. 앞으로 노령화되면은 우리 자라는 우리 후손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거라고.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내가 볼 때는 좀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죠. 언제까지 더 내고 덜 받자,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또 그렇다 해서 아예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너무 무리하게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총만 울리지 않을 뿐 전 세계적인 산업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내 엘리트들은 앞으로도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고령화로 인해서 비용 문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것처럼 미래 세대에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분야에서 신계정하고 구계정을 획기적으로 나누고, 이 고령층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자원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현재 구도를 방치하면 소수의 수출 대기업과 다수의 내수 산업 종사자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죠. 미래 세대로 갈수록 그 버는 돈의 약 40%를 이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로 지출하면서 다수가 희망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현재라고 합니다. 국내 엘리트하고 특히 논의를 주도하는 고령층의 그 엘리트 자산가들이 이제는 자기를 일부 희생하면서 허리띠를 조이자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참. 복지도 이 현실적인 복지를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 후손들이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